자, 첫 번째 문제, 이제 10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펑션 1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인자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 매개변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죠? 매개변수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을 리턴해 달라는 건 뭐예요? 그냥 여기다 뭘 쓰면 돼요? 10 써면 되죠. 그죠?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이 출력이 되죠. 왜냐면 요 밑에 있는 거랑 얘랑 이제 결국에는 똑같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10을 출력해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요거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 값을 뭐 해달래요? 그대로 리턴 해달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인자값이 몇 개예요? 그죠? 한 개죠? 그죠? 그럼 한 개니까 그냥 매개 변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 뭐 변수명은 사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요 값을 그대로 달라니까 그냥 리턴해서 뭐 주면 돼요? 그냥 넘값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22랑 55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하래요? 제곱을 해달래요. 제곱. 제곱이라는 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별별이죠. 별별. 그러니까 2의 2제곱, 뭐 3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파이썬은 이제 제곱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넘 쓰면 자, 그러면 이제 10의 뭐예요? 이 제곱이라는 거 2제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곱. 그러면 100이죠. 그러면 그냥 이거를 표현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제곱 몰라도 그냥 넘 곱하기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넘 곱하기 넘 하나, 뭐 2제곱 하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제곱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써줘야죠. 그럼 뭐 이게 뭐예요? 넘의 제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과 25가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더해달래요. 그러면 얘네들 더해가지고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df에서 펑션. 자, 지금 숫자 몇 개? 2개 받으니까 변수도 몇 개? 2개 써줘야죠. 그 다음에 2개를 더해줘야 되니까 그냥 a 플러스 b 쓰면 되죠. 이거 아까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40과 7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리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뭐 하래요? 5칙 연산이래요. 5칙 연산. 5칙 연산이면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요 함수가 이렇게 실행됐을 때 요 그러니까 소괄 안에 치환된다 했죠? 그죠? 그럼 얘는 뭘로 치환돼야 돼요? 8로 치환돼서 3 더하기 5는 8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인자값 몇 개 받아요? 2개니까 2개 넣어주면 되고. 그냥 뭐 주면 돼요? 2개 더해가지고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 그러면 무조건 실행을 해보세요. 결과가 나오는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플러스 3 넘 3개 더해달래요. 그러면 인자값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몇 개 쓰면 돼요, 변수? 그렇죠? 3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끝이죠. 실행하면 이렇게 더하기 7은 15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래요. 자, 마이너스도 아까 제가 했던 거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인자값 2개니까 매개변수 2개. 그러면 이 A에서 뭘 빼면 돼요? B를 뺀 걸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 빼기 5는 5다라고 나오는 거. 자, 멀티플레이가 곱하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10 곱하기 5는 50이니까 이제 50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F에서 여기다가 A, B. 그럼 뭐 해주면 돼요? 그냥 곱해줘야 되니까 A 곱하기 B.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5는 50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모드라는 거는 이제 나눈 나머지요. 그러면 나머지 기호가 뭐예요? 퍼센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요? df 모드 그 다음에 a, b. 자,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리턴 a 퍼센트 b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자, 그래서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입니다.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라는 건 디바이드를 나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눈 몫은 1이에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나누기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실수값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실수값이 아니라 뭐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정수만 나오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A 나누기 B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1점 뭐뭐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수 부분이니까 이거를 뭐 한다? 하나 더 써줘야죠. 그죠? 이거 다 배웠던 거죠. 사칙연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에 바로 이제 디바이 2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값. 그냥 이거는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슬래시 하나. 실행하면 이렇게 4를 3으로 나눈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 단위 섭씨, 뭐 하씨,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섭씨 온도를 뭐 바꿔달라, 하씨로 바꿔달라 했지만 공식 구하라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공식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지금 보시면 넘겨준 10, 20, 30이 뭐예요? 섭씨 온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하씨 온도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냥 이 공식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써주면 되겠죠. 그냥 섭씨 온도 대신에 뭐 써주면 돼요? 그렇죠. 넘겨받은 요 인자값이 얘니까 그냥 여기다 뭐 쓰면 되나? C. 끝이죠.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이 리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다죠. 공식은 여러분들 구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예전에 여러분들 반복문 할 때 우리 약수 구하는 거 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아, 함수 할 때 했군요. 함수 개념 배울 때 약수를 구하는 거 했었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런 문제를 못 풀겠다면 제가 뭐부터 하라 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get, divisor, sum, 지금 약수의 합을 리턴해서 이 s라는 변수에 담아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1000이 매개변수 넘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이라도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넘이라 출력해보는지, 아니면 얘를 반복문을 이용해 출력해보는지. 저는 1부터 1000까지 한번 출력해볼 겁니다. 어떻게? i는 이미 여기 있죠? 그래서 while문 써서 i는 어디까지? 넘까지. 그다음 프린트 i 써주고 그 다음에 i 플러스는 1. 자, 당연히 이제 s는 그냥 0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 s 0이라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뭘로 보면 돼요? 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했는데 약수라는 건 뭐라 했어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약수 구하는 거 몰랐으면 그냥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약수 구하는 문제 찾아가서 그거 보고 와야죠. 그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약수 구하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넘을 뭘로 나눴을 때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약수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약수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걸러진 약수만 뭐 해주면 돼요? 이 s라는 변수에다가 차곡차곡 더해가지고 리턴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s는 s 플러스 i 써주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i가 이게 약수만 걸러져서 출력이 되니까 차곡차곡 더해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거고 프린트 s에서 보게 되면 s 값이 뭐가 나오는지 볼 수 있겠죠. 그럼 1, 3, 7, 12, 20 해가지고 차곡차곡 더해서 결국에는 1340이라는 결과가 리턴이 된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죠? s 플러스는 i로 줄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던 코드를 짜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마지막 문제 풀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좀 더 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알려달라는 함수래요. 그럼 소수라는 건 뭐죠? 소수가 뭐예요, 일단? 그렇죠? 소수가 뭔지를 알아야죠. 소수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소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소수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소수가 뭔지 검색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소수 뭐래요? 약수가 두 개인 수. 1과 자기 자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수를 모르면 이런 건 찾아봐야죠. 자, 모르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모르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저도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모르는데 안 찾아보고 가만히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찾았을 때 내가 어떻게 검색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도 이 소수 같은 경우는 나오니까 이런 거는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서 3은 소수인가요? 3은 소수죠. 왜? 3의 약수가 뭐예요? 1, 3. 그죠? 1과 자기 자신. 4는 소수인가요? 아니죠. 왜요? 얘는 약수가 1, 2, 4잖아요. 그죠? 1000은 소수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is라고 시작되는 거는 결과값이 뭐라 했죠? 그죠? true, false라 했으니까 소수라고 물어봤을 때 소수니까 true. 아니니까 false. 얘도 아니니까 false.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자, 1은 소수인가요? 여러분들? 1 소수예요? 아니죠.
자, 소수라는 건 1과 자기 자신의 약수를 갖는, 즉 약수가 무조건 2개여야 돼요. 근데 1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혹시라도 이거 2로 나온다? 문제 잘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실제 알고리즘 문제는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11이라는 숫자가 이게 소수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11은 소수인가요? 소수가 맞긴 하죠. 그죠? 1과 11로 이제 1과 11이 약수이기 때문에 소수인데, 그러면 우리가 얘를 소수인지 아닌지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를 구한대요. 그러면 10의 약수는 뭐예요? 1, 2, 5, 10이 10의 약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약수를 구한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i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 10이라는 숫자를 1부터 10까지 다 나눠봤죠. 그죠? 그러면 10을 1부터 10까지 나눴잖아요. 그러면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요? 약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이 소수인가를 물어봤을 때 만약에 11의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11을 뭐부터 몇 가지 나눠야 돼요? 1부터 그죠? 11까지 나눠야죠.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11이 소수인가 물어봤을 때 자, 만약에 1부터 10까지 10을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가 약수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이라는 수를 1부터 11까지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1과 11로 나누면 무조건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죠?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1부터 11까지 11이라는 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1과 11은 제외를 시켜야죠. 그죠? 왜냐면 나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지면 얘는 약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과 11은 제외하고 몇부터 몇? 2부터 10까지. 그죠? 그래서 2부터 10까지 11이라는 수를 나눴는데 만약에 거기서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졌다는 건 그 수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약수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1과 11은 제외를 해야 되니까. 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를 뭐라고 하기 때문에? 소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1과 11은 제외하고 2부터 10에서 11이라는 수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구현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출발점을 뭘로? 2로 잡는 거예요. 2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출발점을 2로 잡고 while문 써가지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i를 num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num 전까지. 그렇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이 소수냐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11이라는 수가 소수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가 11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11이 뭐예요? 2부터 11 전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11이 소수인지 물어보려면 2부터 10까지 11이라는 수를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11 하게 되면 11은 뭐예요? 나눠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약수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은데 만약에 num을 i로 나왔는데 나머지가 0이래요. 자, 그러면 0이 나눠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눠 떨어졌다는 거는 소수의 소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return false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return 만나면 함수는 어떻게 된다 했죠? 그렇죠. 그 즉시 종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소수를 판별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소수를 이렇게 판별했는데 1은 소수가 아니라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true가 나와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요거 하기 전에 1에 대해서는 조건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유효성 검사를 해줘야 돼요. 자, 1보다 뭐 우리가 지금 음수를 체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num이란 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거나 뭐예요? 뭐 1이거나, 그죠? 음수거나 1이거나 0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return false.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입국컷 때리는 거예요, 입국컷.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대요. 근데 회사 지원자가 한 2,000명에 3,000명이래요. 근데 면접관들이 그 2,000명, 3,000명 다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원자 서류 다 못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서를 다 못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쿠컬 때리는 거예요. 뭐 개발자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봐가지고 사전에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사람들을 걸러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쿠컷이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유효성 검사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유효성 검사라기보다는 뭐 유효성 검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라기보다는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걸 유효성 검사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사전에 방어를 하는 거죠. 맞는 거에 대해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방어를 시킨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가 나와요? return false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재밌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제가 여기다가 자, while문 써서 i는 1, 그 다음에 while 써서 i는 10, 그 다음에 프린트라 써볼게요. fstring 쓰겠습니다. i라 써주고 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부터 뭐 10까지 소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 알려주겠죠. 그죠? 실행해보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죠? 1은 소수냐, 2는 소수냐. 그죠? 2 소수 맞죠? 3도 소수고요. 4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 만들면 다양한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수를 이제 개수를 세는 요 문제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요거는 어떻게 푸냐? 당연히 이제 요거는 어려워요. 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함수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그냥 뭐 사용하니까 사용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코드를 굉장히 간략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분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를 한 사람이 다 도맡아서 한다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i는 반복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개수를 세는 0이라 쓸 거예요. 얘는 이제 뭐냐? 소수의 개수를 담는 변수예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00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i는 1이라 쓴 거예요. 이거 밑으로 내릴게요, 그냥. 여기다가 i는 1000. 자, 그 다음에 i is prime number라고 쓸까요? prime number가 뭐예요? 소수죠. 그죠? 자, 일단 초기 값을 그냥 true로 세팅을 해놓을 겁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한테 1이라는 거는 소수가 아니라 했죠. 그래서 i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음수값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i is prime number의 값을 뭘로 바꿀 거냐면 false로 바꿀 겁니다. 왜? 소수가 아니니까. 이 값은 애초에 소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문을 하나 더 써서 만약에 얘가 prime number다. 그러면 이 i is prime number는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그죠? 어차피 얘가 거짓이면 얘는 실행이 안 될 테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true일 때 실행이 되니까 그때 여기 안쪽에다가 j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while j는 어디까지? i까지. 왜냐면 i라고 써줘야지. 지금 이거 이중 반복문이죠, 여러분들. 자, i는 이제 최초에 1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1은 어차피 여기서 걸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2부터 출발하겠죠. 그죠? 근데 그때 i는 2니까 얘는 거짓이니까 뭐 실행이 안 될 테고 뭐 당연히 이제 3일 때 뭐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만약에 j를 다시 뭘로 나눈다? j가 아니라 i 값을 j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나누어 떨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뭘로 한다? false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안 배운 게 있는데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라는 건 뭐예요? 뜻이? 그냥? 아니, 멈추다죠. 멈추다. 여러분들 브레이크 밟는다 하잖아요. 그죠? 원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할 때는 멈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라는 거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브레이크라는 거는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따 나중에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 그래서 is prime number가 false라는 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약수인 걸 판별했기 때문에 해당 수를 더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j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돌아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할 준비 됐냐면 I is prime number.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false면 false인 거는 어차피 뭐예요? 종료될 거 아니에요. 그죠? false면 브레이크 해가지고 반복문을 빠져나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반복문을 이 안쪽 반복문을 빠져나오면 여기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내려오면 이때는 이제 true인 것만 뭐 한다? 값을 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수를. 개수를 세고 나서 당연히 i 값은 증가를 시켜줘야죠.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프린트 해가지고 뭐 한다? CNT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나오냐면 총 168개가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자,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알려드린 건데, 코드를 분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분리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쓰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소수를 판별하는 함수에 대해서 작성을 했죠. 그죠? 얘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 소수 판별 함수 어떻게 써요? df is prime number. 자, 넘버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넘버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return false 했죠? 그죠? 어차피 이제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i는 2부터 출발해서 while 써서 어떻게? i는 num 전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num이 i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 return false. 그 다음에 여기서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살아 나왔다는 거니까 그 수는 뭐라는 거예요? 소수가 맞다.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수 판별 함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소수 판별 함수를 만들어 놓고 얘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녀석한테. 자,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 제가 여기다가 CNT라 쓸게요. 자, 얘가 바로 소수의 개수를 담는 녀석이에요. 자, i는 1 쓰고 while 쓴 다음에 i는 1000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단순히 뭐죠? 1부터 10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이죠. 그죠? 1부터 10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인데 그러면 1부터 1000이라는 값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얘한테 주게 되면 얘가 알아서 1부터 1000 중에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요거 이용해서 제가 뭐 했냐면 요런 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fstring 써서 i는 소수인가요? 그죠? 물어봤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여기다 뭐 썼어요? i 값 주면 얘가 알아서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이제 알려줘요. 1000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10개만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1은 소수냐, 2는 소수냐, 3은 소수냐 이런 식으로 판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true 값만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is prime number다. 왜냐면 is prime number의 결과는 뭐예요? true, false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될 때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거죠.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1부터 1000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 1부터 1000 중에서 true인 것만 뭐 하면 돼요? 개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count CNT라 했죠. CNT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이제 i 값을 증가시켜주면 되고. 이게 정답인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줄였을 수 있죠? CNT 플러스는 1로 줄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써주면 똑같이 뭐가 나온다? 168개 나오는 거죠. 자, 어때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과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는 굉장히 코드의 길이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함수를 썼다 해가지고 코드의 길이가 확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줄어들진 않지만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코드의 가독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나름대로 이거는 소수를 판별하는 함수구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를 판별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의 개수를 구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독성도 확보되고 유지보수성도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